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명탐정 황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우리 이 탐정 프로 이제 권대원 한국 탐정협회 부회장님 나오셨고요. 또 전병용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첫 회를 찍어봤는데 사실 이게 탐정이라는 것 자체도 생소한 부분이고 이 탐정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해를 거듭해 가면서 이제 내용을 갖추어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지난주에 탐정이라는 게 한국에도 있구나 하는 부분을 이제 다들 좀 알게 되었다 이러고요. 이제 탐정이 할 수 있는 일과 또 할 수 없는 일, 이 부분에서 지금 의뢰를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좀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상 이제 국민분들이 보았을 때는 과연 난 억울하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죠. 하여튼 그 부분이 과연 이제 법 테두리에 속해 있는지 법을 벗어난 부분인지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사실상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탐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의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금년도에 한 사건 내용인데 SNS상에서 명예훼손 부분입니다. SNS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매체를 통해서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명예훼손된 부분이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의뢰하신 분이 우리 한국분이 아니셔요. 외국분이 한국분이라서. 그래서 저 SNS상의 명예훼손 부분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너무 속속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추측이 되는 분이 아마 한국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냐. 그래서 제가 일정 부분까지는 법 테두리 내에서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거는 경찰의 몫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탐정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도 의뢰를 하신다면은 탐정 업무 영역 내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SNS 본사가 있는 외국 쪽하고도 통화를 좀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해서 사실상 만에 하나 그 어느 분야가 나온다면은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수사가 의뢰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해주겠다는 그 내용도 받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모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주소가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발신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되어서 그 어디 위치란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부터는 정확한 것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법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찰에 의뢰를 하시면은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그 사건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사에서도 분명 대한민국 경찰에서 사건 의뢰가 들어온다면 협조해 주기로 그 메일도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해결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거의 다 잘 해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경찰의 이 피해자나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좀 신경이 쓰여가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저도 진짜 누군가가 막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을 겪으면 기분 나빠서 잠이 안 올 정도고 법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찰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의뢰하면 경찰이 이제 수사는 합니다만은 경찰은 뭐 명예훼손 사건이나 이런 게 하루에도 뭐 엄청나게 들어올 거니까 수사 속도나 또 이런 부분이 좀 더디게 진행되거나 안 그러면 경찰의 자료 수집이 이제 이 경찰이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잘 안 될 때가 있을 때 이제 탐정한테 의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해서 경찰에 전달하고 이러면서
경찰과 탐정 사이의 어떤 이 보안적인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그것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적 테두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테두리 내에서 사실상 경찰하고 탐정하고 어떤 공조를 한다는 그 부분은 사실상 힘듭니다. 아니 이제 네. 직접 공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고소인을 통해 가지고 네네 그렇죠. 탐정이 고소인한테 경찰이 좀 더 잘 수사하고 결정적으로 낚아챌 수 있는 네네 자료를 주고 네네 솔직히 뭐 경찰이 중대 사건이나 무슨 뭐 살인 사건이나 이런 부분 같으면 이게 몰두해 사겠지만 개인 간에 벌어졌던 이해관계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는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뢰인이 사실상 모든 것을 탐정이 전반적으로 의뢰인이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또 본인의 일이니까 예. 본인이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네. 이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와 또 그러면 그걸 봐서 여러 가지 이 자료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를 하고 더 많은 자료를 확보를 해서 과연 이 또 찾아낸 자료가 저 진실인지 또 거짓이 있으면 섞여 있는 정보인지 그분도 또 다시 분석을 해서 걸릴 건 걸르고 그래서 그 자료를 또 입증 자료로서 경찰에 또 제출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몫이 우리 탐정의 몫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탐정과 관련해서 탐정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규정이 아직 제대로 완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에 그 하순봉 의원께서 이 탐정 관련 법을 이렇게 제안한 이후에 지금까지 12번에 걸친 국회 입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 내용들을 보면은 막 종합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게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탐정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 사항은 못하는 거죠. 예. 그만큼 탐정의 활동 영역이 제한되는 것이고요. 탐정이 불법화될 탐정의 활동이 이게 불법으로 매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OECD 각국의 입법 예를 보면은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으면 탐정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규정된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폭넓게 활동 영역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12건의 입법 발의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그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박원순 시장의 자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4년 동안 지속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았을 때 이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범주를 겪고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을 거예요. 피해 당사자, 피해자들이. 그러면 피해자들이 이제 이런 거를 사실은 뭐 증거 수집도 하지 않으면 사회적 그렇죠. 약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오히려 공개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상담하는 데 가서 이야기한 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이럴 때 만약에 그 피해자가 제가 만약에 성 피해자입니다. 찾아가서 내가 이런 직장인 상사한테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술자리나 또 각종 이렇게 업무 중에 방으로 불러서 성추행이나 희롱을 한다거나 뭘 보내고 한다거나 이런 데 했을 때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행위를 그만두게 하고 네. 또 일정한 수준에서 이제 사과를 받고 끝내면 그게 제일 낫겠지요. 그렇죠. 여성이 좀 심각한 네. 성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요. 그런 부분에는 역할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보편적으로 많은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러한 부분이 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만약에 드러났을 때 그
그 의뢰인 입장에서도 후유증이라든지 자기가 시달리는 부분, 예. 앞으로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건 자신이 없을 부분이 많아요. 자기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입장도 될 수 있으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분들이 미투라 그래서 자신 있게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그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게. 네, 그러면 또 본인한테도 지금 사실 보듯이 뭐 2차 네네, 가해가 또 오죠. 그다음에 또 이런 본인의 또 삶도 네. 많이 파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파국까지 가지 않고 상대가 행동을 멈추고 사과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끝낼 수 있으면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우리 탐정이 이제 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비밀 서약 그것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탐정이 그 일을 진행을 한다면은 분명히 증거 수집이라든지 그 부분을 의뢰인으로부터 같이 협조를 해서 어느 수준의 어떤 입증 자료를 만든 다음에 아마 용기가 내어지지 못한다면은 뭐 회사라든지 어떤 관공서가 됐든 또 자체 내에서 또 성범죄 관련돼서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체계가 되어 있고 그 방지 차원에 그리 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님 건도 보겠지만은 무용지물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있어도 실상 피해자 입장에서 그거를 갖다가 드러내놓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한번 던져놓고 해결이 안 되면은 잘못했을 때 나한테 도는 피해가 더 많지 않겠나 용기를 못 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 입증 자료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일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만히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회 이슈 안 되더라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거라 봐집니다. 예. 왜 근데 이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면 고소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렇죠. 보면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걸 뭐 성추행으로 고소합시다 이렇게 가게 되는 상황이 또 돼야 변호사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민사나 형사에서. 근데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나한테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사과해서 미안하다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정도만 하면 여기서 끝내는 게 나도 좋고 니도 좋고 그렇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에서는 진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거예요. 뭐 일정하게 그 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회사에 가기도 싫을 거고 직장에 네네 그렇죠. 정말 뭐 어디로 탈출하고 싶거나 그만두고 싶은 상황일 건데 이 수준에서 내가 그냥 상대한테 이런 원인을 주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직장에 가서 구조해서 당사자가 직접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그걸 전달해야 될지 방법을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제가 봤을 때는 역할이 많을 수 있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불법적 탐정이라면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뭐 협박하거나 이런 그렇죠. 옛날 일인서 같으면 가능성이 이거 중대한 그런 네네. 유명인에 대해서 그렇죠. 합법적인 탐정이라면은 그걸 이제 그 기밀을 유지하면서 예.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이제 이렇게 경찰이나 뭐 사정 당국에 고발을 한다는 건 이제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끝장을 보는 걸로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상당히 끓이게 되죠. 예, 이번에도 보면 저기 이 피해자가 굉장히 좀 네. 후회나 여러 가지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탐정은 그런 면에서 또 접근성도 좋거든요. 예. 그래서 혈상 틀어놓고 예. 해결할 수 있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비슷한 예가 그 김제 씨의 네네. 그 시의원들이 네네. 그 남자 시의원과 예. 여자 시의원이 서로 간에 이제 그죠. 연애 관계가 됐는데 그 여자 시의원의 남편이 나갔는데 그 남자 시의원을 이제 칼로 막 찌르고 했다 뭐 이렇게 막 구타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완전히 우울증 단계에 가까운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결국 이 남성이 그냥 이걸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다 밝혀버리고
또 여성이 나한테 유혹됐다는 이런 네. 이야기도 폭로하고 그래서 뭐 또 제명이 되고 그 여성도 지금 파국으로 가고 서로가 완전히 인생이 파국으로 가면서 전국적으로 그냥 다 알려지면서 끝나버리는 일이 되거든요. 예. 자, 이런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피해 여성의 남성이 이 물리적인 그런 폭력을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진짜 어디를 가서 상의를 해야 될지 내가 물론 내연의 관계를 불륜이었다는 부분에 잘못이 있지만 그게 좀 현행으로 봤을 때 사법 처리의 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서로 간에 민사의 문제이거나 그런데 민사의 문제라고 저렇게 폭행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또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런 부분을 저지시키는 부분이다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도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까? 이런 사건 때 당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나 참 곤란합니다. 예. 우선 무슨 칼을 들고 찌른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한 분이 불리하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여러 가지 다르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민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배상을 받는 문제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또 도덕적 비난을 사회적으로 받게 하는 효과도 있고 또 부인하고 이혼할 수도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오히려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죠, 탐정이. 그리고 상대한테도 당신이 이런 일을 계속하면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통지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좀 힘든 그게 지금 감정 예민한 부분이라고 했죠. 그거는 잘못하면은 이제 뭐 협박죄라든지 그 경계가 불투명하니까 그렇죠. 당사자한테 조언을 해서 그렇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상대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렇죠. 부분을 그걸 할 수는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가이드라인 제시해주고 어떻게 이제 몸만이 좋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좋겠는지 그 부분에서 제시할 수는 그렇습니다. 있죠. 그렇게 하는 건데 현직 경찰관은 그걸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뭐 네. 사적인 네. 관계에서 서로 합의법에 적용하는 유도하거나 것을 그렇죠.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데 탐정은 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범죄 행태가 매우 이렇게 범죄냐 범죄가 아니냐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제가 주말에도 무슨 명탐정 필립인가하고 미국의 옛날 탐정 영화를 보니까 주로 보면 참 좀 엄밀한 거예요. 이게 알려지면 나한테 참 사회적 양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근데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럴 때 탐정 의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탐정 영화를 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OECD나 미국 이런 데에서는 변호사들이 탐정과 협업을 많이 해요. 예.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라야 뭐 그냥 심부름하는 직원들 정도 있고 실제 증거 수집하러 다니고 뭐 이런 건 좀 힘드니까 서로 협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윈윈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영역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동안 집요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1850년대 그 핑크톤이라는 전쟁에서 설립돼가지고 그 링컨이 암살 위협을 한번 그 실제로 암살되기 전에 받은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걸 밝혀낸다든지 또는 뭐 클린턴의 그 루인스키와의 관계를 그 특검의 의뢰를 받아서 밝혀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탐정의 역할이 굉장히 넓은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못하게 된 거는 그런 그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8월 5일부터 이제 탐정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됐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낙후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뭐 저 아프리카 후진국 정도 수준으로 봐야겠죠. 탐정에 관한 그렇죠. 그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8월 5일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기 이전까지는 지금 외국적 탐정들이 무수히 들어와 있습니다. 무수히 들어와서 사실상
살아온 풍토라든지 정서라든지 좀 틀린 상태에서 결국적으로 거기에 또 동참해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탐정업을 하시는 분들, 지금 아직까지 탐정이란 말을 못 쓰지만은 유산, 흥신소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개입이 많이 돼서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외국 사람은 되는데 오히려 자국에서 자국인들이 그 업을 못한다는 자체가 참 커다란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 시장이 개방되면서 이 탐정 회사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핑크톤, 예. 또 크롤, 예. 미국의 큰 회사들이죠. 탐정 회사. 또 뭐 유럽의 A&H 같은 회사 예. 막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탐정 활동을 하면서 수익도 올리고 또 그 우리나라 심지어 그 여금보험공사인가 뭐 어떤 기관에서는 거기에 또 의뢰를 해가지고 해외 뭐 이렇게 돈 떼먹고 나간 사람들 조사하고 이런 것도 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우리가 이제 쪽에 2부에서 네.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